자, 주어져 있는 fx는 0이 될 때 a의 값에 따라 갖게 되는 근해에 대해서 서술하여라 라고 되었으니까 우리가 근해 조건 따지면 지금 이거는 로그가 들어있을 뿐이지 몇 차 방정식이다?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근해 조건 따질 때는 뭘 이용해서? 판별식. 따라서 먼저 x의 계수가 짝수기 때문에 판별식부터 들어가서 x의 계수가 짝수기 때문에 4분의 d 공식 가져다 쓰면 자, 얘는 미시 10인 상용록으로 자, a의 값에 따라서 근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a의 값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수도 있고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허근을 가질 수도 있고 자, 얘 인수분해하면 아이고 첫 번째 중근을 가질 때 그러면 판별식이 0이기 때문에 로그 a가 2 또는 로그 a가 마이너스 1이 돼서 a가 10의 제곱 즉 100이 되거나 a의 값이 10의 마이너스 1제곱 10분의 1이 되면 중근을 갖는다. 따라서 중근을 가질 때 조건은 a가 10분의 1 또는 a는 100이라고 나타내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질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조건 자, 그때는 4분의 d가 즉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로그 a가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또는 로그 a가 2보다 크다. 자, 밑을 10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등식 풀면 a는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 10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a는 누구보다 크다? 100보다 크다. 자,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얘는 4분의 d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다시 말하면 로그 a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다. 따라서 a가 얼마보다 10분의 1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다. 그래서 a의 값에 따라서 근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0이 될 때와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 해당하는 a의 범위에 따라서 중근이거나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거나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9번은 부등식의 영역이 자, 다음은 9번은 지금 교과 외입니다. 부등식의 영역은 아주 오래전 한 10년 전 내용이고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진수하고 미세 조건에 따라서 영역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안 외워도 되고 아 저런 게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듣고 그냥 좀 가볍게 생각해도 돼. 앞으로 뭐 어떤 다른 과정 들어가도 고학년 올라가도 나올 내용은 아니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얘는 좀 가볍게 들어도 돼. 자, 1번은 로그 x의 y가 1보다 크다 그랬고 1은 결국은 밑하고 진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x의 x야. 그럼 얘는 먼저는 진수가 있기 때문에 진수도 있고 밑도 있기 때문에 x가 0보다는 커야 되고 x가 1이 아니다라는 것도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y가 또 진수이기 때문에 y는 0보다 크다까지 여기까지가 하나 들어가고 대신에 이제 첫 번째는 미지수 x가 들어있기 때문에 x가 1보다 클 때와 두 번째는 x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생각하기. 그럼 x가 1보다 크면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했지. x의 x. 근데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진수가 클수록 대응하는 함수값이 서로 크니까 y가 누구보다 크다. x가 더 크다. 자,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로그 x의 y가 자 1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을 우리가 로그 x의 x라고 썼기 때문에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감소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진수하고 진수끼리 크기 비교했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 x하고 y가 나타내는 영역을 좌표 평면에다가 표시하는 거야. 영역을 말 그대로.
뭐야, 손도 그만 물어뜯고. 여기에 이제. 자, 첫 번째는 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생각해보게. 아직 색칠하지 말고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몇 사분면이냐면 그냥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1사분면 쪽이네. x가 0보다 크니까 1사분면 아니면 이쪽인데 y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쪽으로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기 때문에 1사분면 방향 쪽에서 그래프가 표현된다라는 걸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x가 1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을까? 못하겠다. 자, x가 1보다 1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y축에 평행한 직선 있지? 자, x는 1. 자, 이 자리는 전부 다 뭐가 돼? 점선으로, 점근선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y가 x보다 크다라고 했어. 여기서 하나는 y가 x보다 크고 하나는 y가 x보다 작기 때문에 얘네들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기준선이 있어.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의 역할을 해준 y는 x가 경계선의 역할을 해줘. 그래서 누구를 y는 x라고 하는 이 직선이 경계선의 역할을 해줘. 자, 이 직선은 y는 x야. 즉 y하고 x가 서로 같을 때야. 근데 x가 1보다 첫 번째 영역을 보면 x가 1보다 크면 y의 값이 x값보다 더 커.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x는 1이라는 직선보다는 1보다 커야 되니까 오른쪽에 영역이 표시돼야 되고, y는 x를 기준으로 y가 x보다 더 크기 때문에 y는 x보다 위쪽 영역에서 표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1번에 해당하는 영역은 여기야. 자, 요 영역이 1번 영역이라는 거. 여기가 1번. x가 누구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영역. 자, x가 1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리는 구멍이 뚫립니다.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는 누가? y는 x를 기준으로 봤을 때 y가 x보다 더 작아. 그럼 이 직선 파란색 점선은 y하고 x일 때가 같을 때이기 때문에 y가 x보다 더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직선보다 어느 쪽으로? 아래쪽 영역으로 표시. 그럼 이게 2번 영역. 자, 이렇게 표시, 어쩔까? 밑에까지 칠해버렸어? 미안히. y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어느 쪽만 가야 돼? 여기만 칠해야 돼. 화이트 많이 들어가겠는데? 자, 가로 2번은 이거야. 자, 진수 조건 때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 그 말은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1보다 크다고. 두 번째는 진수가 우변 진수는 x 마이너스 y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가 y보다 더 커. 그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경계선이 나와줍니다. 자, 우리가 부등식의 영역을 표시할 때는 경계선이 먼저 나와주는데 주어져 있는 부등식을 보고 경계선의 영역을 나타내줘.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보다 크다라는 영역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일 때가 경계선의 역할을 해줘. 그 다음에 x가 y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x하고 y가 같다. 이 직선이 경계선이 돼주고. 그럼 얘는 알겠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도형은 어떤 도형?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이거 어떤 도형? 원. 중심이 몇 컴마 몇이고? 0,0이고 반지름을 얼마로 하나? 1로 하는 영역이야.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하나 그려지겠지. 근데 얘는 경계선이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는 지금 점선으로 표현해놨지만 실제로 그릴 때는 뭐처럼 나와야 돼? 얘네들이 점선으로 나오면 돼. 자, 점선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점선이라고 표시하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면 돼. 경계선은 반드시 항상 뭘로? 점선으로 표시.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돼. 적어 놓으면 돼. 이제 옛날에도 그러기는 했어. 경계선은 점선으로 표시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경계선의 역할을 하는 얘는 점선이야.
자, 하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보다 커야 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이 경계에서는 0,0으로부터 딱 1이 되는 점들만 모여있잖아. 그러면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0,0으로부터 반지름이 1보다 더 큰 영역이기 때문에 이 원의 내부야 외부야? 1보다 크려면 외부가 돼야 되겠지. 반지름이 1보다 커야 되는 그 영역이니까 이 1이 되는 지역보다는 영역으로 바깥쪽으로 나가니까 원의 외부가 돼야 돼.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적으면 여기는 이제 뭐가 돼? 경계선의 외부, 즉 원의 잠깐이 여기 위쪽에다 적는 게 맞지. 여기는 원의 외부 영역이야. 자, 그 다음에 하나는 y는 x가 경계선이야. 그러니까 y는 x라고 하는 이 직선. 자, 당연히 점선 지나가겠지. 자, 얘가 경계선이니까 점선으로 표시하고 얘는 y는 x야. 그러면 얘는 y는 x보다는 더 커야 돼. 그럼 y는 x란 얘기는 x값과 y값이 더 클 때거든. 근데 x가 y보다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y의 값이 x 거보다 더 작아야 돼. 그럼 1,1을 기준으로 생각해 봐봐. x가 더 커야 되니까 1,1이라고 하는 그 점보다 위쪽에 있어야 돼? 아래쪽에 있어야 돼? 아래쪽. 그러니까 원의 외부이면서 아래쪽이니까 아직 칠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봐. 원의 외부니까 이쪽이야. 바깥쪽이겠지? 근데 x가 y보다 더 작기 때문에 1,1이라는 점만 보더라도 y좌표가 1보다 더 작으면 돼. 그러니까 어느 쪽이냐면 직선의 위쪽이 아니라 직선의 어느 쪽으로 들어가? 아래쪽 영역이겠지. 이렇게. 그래서 공통 영역으로 들어가면 색칠하지 말고 일단 생각만 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 원의 외부이면서 직선의 아래쪽이다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이게 첫 번째 진수, 두 번째 진수, 세 번째는 부등식 풀어야 되겠지. 근데 부등식 풀 건데 얘네들이 뭐야? 밑이 10이야. 그럼 1보다 커. 그러니까 진수가 클수록 더 크겠지. 그래서 정리시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보다는 누가 더 커? 자, 얘는 어디로 올려줘? 위로 올려 보내주면 x-y의 제곱이 돼서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싹 정리시키면 2xy가 누구보다 1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정리시키면 x하고 y의 부호가 또 결정이 돼야 되겠지? 자, x하고 y의 관계부터 이제 쪼갭니다. 여기서 첫 번째, x가 만약에 0보다 작아. x가 음수야. 어느 쪽이냐면 직선의 아래쪽 영역에서 3, 4분면 방향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x가 0보다 작으면 y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진다. 2x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지고, 두 번째 x가 0이 돼버리면 여기는 뭐가 돼? 항상 성립하지. 부등식 자체가. 세 번째는 x가 0보다 커. 그러면 y는 누구보다 2x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또 하나 나오는 게 어디? 2x분의 1하고 2x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은 누가 돼? 유리함수지. 자, 똑같은 2x분의 1인데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고 얘는 x가 0보다 클 때. 그래서 1사분면하고 3사분면 방향에서 그려지는데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는 몇 사분면 방향 쪽으로 보면 돼? 3사분면 봅니다. 근데 이 경계선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어느 쪽? 위쪽. 경계선은 위쪽. 그 다음에 얘는 몇 사분면에서 1사분면 방향에서 보되 y가 2x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보다는 아래쪽. 그래서 전부 다 색칠하면 이제 어느 쪽 자리가 되냐면 여기겠지. 원의 외부이면서 경계선의 위쪽. 자, 원의 외부
이쪽. 그 다음에 경계선의 아래쪽. 이쪽 영역이라는 거. 색칠 잘 해봐. 색칠은 알아서 이제 칠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전부 다. 자, 얘는 경계선의 위쪽. 그래서 얘가 칠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니까 전부 다 오른쪽으로 싹 넘어가겠지. 이렇게 위쪽으로 다 들어가고, 근데 원의 외부기 때문에 이만큼.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칠해지는 쪽은 Y가 더 작거나 같기 때문에 경계선의 아래쪽 영역.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 이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올 일이 없어. 나올 일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자, 10번입니다.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a하고 b의 크기를 비교해라. 우리가 실수의 대소관계 할 때는 어렵진 않았어. 두 수의 차를 가지고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비교를 했고,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두 수의 비를 가지고 나타냈는데, 여기는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에서 크기 비교가 들어가야 돼. 자, x가 0과 1 사이란 얘기는 a하고 b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야. 만약에 x가 밑이 0하고 1 사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걸로 보면 두 수의 뭘 가지고 비교해? 차를 가지고 비교를 해. 그러겠지? 자, 그러면 누구하고 비교해야 돼? x제곱하고 2x하고의 크기 비교 들어가면 x제곱하고 누구하고 2x하고 서로 두 수의 차 가지고 들어가겠지? 근데 x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 그럼 얘가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이 그래프, 얘는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이런 함수거든. 절편을 2로 갖는. 그 다음에 여기가 대칭축의 역할을 해줘. 근데 x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야. 이 자리겠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는 0보다 커, 작아? 작지. 그러면 a-b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누가 더 커? 2x가 더 커. 그러면 x제곱보다는 누가 지수에서 2x가 더 크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x의 x제곱하고 x의 2x에서 지수가 누가 더 크냐면 2x가 더 커. 그러면은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에서는 누가 더 크다? 왼쪽이 더 크겠지. 밑이 지금 0하고 1 사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작을수록 더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수끼리를 먼저 비교하는 거지. 즉 누구냐면 여기는 x1과 x2 중에 누가 더 크냐고 물어본 거야. 근데 x1보다는 지금 누가 더 커? x2가 더 크기 때문에 a의 x1 제곱이 a의 x2의 제곱보다는 더 크다란 얘기야. 그렇게 해서 누가 더 커? a가 b보다 더 크다라고 결정하는 거라고. 내일 올 때 복소수 틀린 거 체크된 거 보이지? 응. 틀린 거 체크된 것들만 좀 해갖고 와. 알았지? 일로 가.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A가 1보다 크고 B는 1보다 작고 B는 0보다 크고 AB가 1보다 클 때 A, B, C의 관계 비교. 자, 여기는 지금 뭘 기준으로 들어가기? 지금 A가 A의 제곱이고 얘는 밑이 A고 얘는 밑이 B야. 밑이 전부 다 같으면 다행인데 밑이 서로 같아 달라? 달라? 다르지? 자, 비교합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가냐면 이럴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가냐면 Y는
로그 AX를 기준으로 진수 쪽에 지금 누가 A, B 얘네들이 대입되는 함수값끼리의 크기 비교.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증감수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겠지. 자, A, B는 1보다 더 커. 그 다음에 A가 1보다 더 크고 B는 1보다 더 작아. 그럼 이를 기준으로 A하고 B를 결정하라는 얘기지. 자, A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A의 로그, A의 미세 제곱, 그리고 B이기 때문에 로그 성질에 의해서 2분의 1 로그 A의 B로 바꿔 쓸 수 있고, B는 로그 A하고 B의 제곱인데 진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2 곱하기 로그 A의 B가 되고, 자, C는 이렇게 바뀌겠네. 2 로그 B의 A인데 우리가 지금 밑을 A로 기준으로 놓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A가 1보다 A의 B 분의 2로 바꿔 쓸 수 있겠지. 밑하고 진수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해? A하고 B 들어가면, 자, A가 1보다 더 커. 그러면 로그 A의 B는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A는 1보다 더 커. A가 1일 때, A가 밑이 A가 됐을 때 이 값이 지금 얼마겠어? 1이란 얘기야. B는 1보다 더 커, 작아? 작아. 그러니까 B는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그럼 B하고 이 함수하고 만나는 이 자리. 자, 이 값이 바로 이제 뭐가 돼? 로그 A의 B가 되는 거지. 로그 A의 B는 따라서 로그 A의 B는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작다? 크고 누구보다는 작아? 0보다는 작아.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은 밑을 이루었기 때문에, 밑을 A로 하기 때문에 얘는 로그 A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얘는 결국 로그 A의 A분의 1과 같거든. 그림이 좀 안 예쁘게 그려졌네. 자, B하고 A분의 1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커? 여기 조건 봤을 때 B하고 A분의 1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 B하고 A분의 1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커? B하고 A분의 1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크냐고요. 이거 보고 가면 되잖아. B하고 A분의 1하고는 누가 더 커? A, B가 1보다 더 커. B가 더 크잖아. 자, 그러면 A분의 1은 이 자리에 있겠지. 원래는 1이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여기까지 내려버리네. 얘가 마이너스 1자리.
자, A하고 B하고 C하고 비교하면 A-B 해보면 2분의 1 로그 A의 B 마이너스 2 로그 A의 B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로그 A의 B야. 그럼 얘는 당연히 누구보다 커져? 0보다 커지기 때문에 누가 더 크다? A가 B보다 더 크다. 하나 만들어지고. 자, 두 번째 B하고 C하고 비교합니다. B하고 C하고 빼 이제. B 빼기 C는 2 로그 A의 B 빼기 로그 A의 B 분의 2. 자, 2로 묶으면 얘는 0보다 크다 작다? 로그 A의 B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야. 여기 있지? 그럼 로그 A의 B에서 로그 A의 B 분의 2를 빼면 이거 플러스 돼? 마이너스 돼? 마이너스 붙어져요. 얘가 이미 음수야. 얘네들 이미 음수야. 그러면 플러스 돼? 마이너스 돼? 플러스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보다 커? 0보다 크니까 누가 더 크다? B가 C보다 더 크다. 그래서 결국은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기 때문에 A가 B가 C가 이렇게 크게 순서로 나타내지지. 자, 11번은 A하고 B는 1이 아닌 양수이고 A 더하기 B가 1이 아니다. 이때 세 식의 대소를 비교하여라. 자, 얘를 A로 놓고 B로 놓고 C로 놓고 산술 기하평균은 들어봤고 조합평균은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명제하면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산술 기하평균은 이거지. 산술평균은 2분의 A 더하기 B가 산술평균이고 루트 A, B가 기하평균이야. 조합평균도 한 번 나오기는 했었는데 기억나 안 나? 조합평균. 조합평균은 A 플러스 B 분의 2AB. 그래서 얘네들이 크기 비교가 항상 이런 식으로 된다고 명제할 때 절대부동식 할 때 한 번은 스치고 지나갔을 거야. 제대로 외웠으면 기억날 거고. 자, 그래서 A, B, C 크기 비교합니다. 자, 얘를 A로 놓고 B로 놓고 C라고 놓게. 자, 그러면 A는 이렇게 바뀌네. 얘네들이 진수 쪽에 전부 다 2가 들어있으니까 진수를 뭘로 보내버려? 미수로 보내. 그러면 얘는 뭘로?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로 바뀌면서 로그 2의 AB가 될 수 있지. 진수 로그 성질에 의해서. B는 2 곱하기 하고 얘도 마찬가지 로그 2의 A 플러스 B로 바뀌고 빼기 1이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로그 성질에 의해서. 그리고 마무리까지 하면 이제 로그 2의 2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진수의 지수를 올려 쓰고. 자, C입니다. 자, 1은 로그 2의 2하고 같겠지? 그래서 다 한꺼번에 정리하면 그리고 올려 쓰면 그래서 A, B, C 크기 비교할 거야. 그럼 누구누구만 비교하면 돼. 밑은 이미 얼마로? 2, 2, 2. 그럼 누구끼리만 크기 비교하면 된다. 진수 A, B와 그 다음에 2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과 A 플러스 B분의 여기 미안하다 빼먹었어. 2AB의 제곱. 그러면 A, B는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옆에서 쓰면 A, B는 한쪽에다 쓰면 되고 얘는 루트 A, B의 제곱으로 바꿔 쓰면 되지. 그러면 제곱, 제곱, 제곱이니까 제곱 떼고 결국은 이거네.
루트 AB와 2분의 A 플러스 B와 A 더하기 B분의 2AB 얘네 새끼리 비교하는 걸로 결국은 마무리. 그럼 이제 뭐가 돼? 2분의 A 플러스 B 얘가 산술 평균, 얘가 기하 평균, 얘가 조합 평균.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B가 누구보다 루트 AB보다 크거 나왔고 얘가 누구보다 A 플러스 B분의 2AB보다 더 크거 나갔기 때문에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A가 더 크고 그 다음에 C가 더 크고 단 얘네들끼리는 항상 뭐가 성립한다 해서 산술 기하 평균에서 크기 비교하는 거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고 그 등호의 성립 조건이 A하고 B가 서로 같을 때라 그랬어.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반드시 적는다. 이 등호가 성립되는 조건은 A하고 B가 서로 같을 때 이거는 그냥 알아서 적어. 등호의 성립 조건은 A하고 B가 서로 같을 때라고 적어도 되고 그거는 편하게 그냥 글로 적고 싶으면 이렇게 그냥 등호의 성립은 언제 A하고 B가 서로 같을 때 이렇게 쓰면 끝나. 그건 편한 방법으로 쓰기로 하고 어쨌든 여기까지 내려오는 데는 조합평균이 나와야 되는데 조합평균이 그 하는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안 날 거야. 배우긴 했었어도. 일단은 대소관계 비교하기 위해서 밑이 다르면 크기 비교든 연산이든 안 되기 때문에 밑을 같게 할 건데 얘네들 A, B, C의 조건에서는 진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진수를 어디로 보낸 것 뿐이야. 밑으로 보내가지고 뭘로 산술, 기하평균, 조합평균까지로 유도해내는 과정들이었어. 그래서 걔네들끼리 크기 비교해서 산술, 기하평균 알고 조합평균의 관계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고 마지막에 조합평균에서 안 나오면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야 돼. 뭘로 들어가면 돼? 루트 A, B하고 누구하고의 관계? A 플러스 B분의 2AB하고의 관계로 들어가면 돼. 자, 부등식의 영역은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있구나라고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라는 거 정도로 이해하고 들었고 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소관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성질은 실수끼리이기 때문에 두 수의 차를 가지고 찾는 거. 그게 먼저야. 그 다음에 이제 로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듭제곱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뭐 2의 100제곱하고 뭐 3의 50제곱 이런 것들 나올 거 아니야. 그럴 때는 뭘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수의 B의 관계로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 얘는 밑이 다르지만 지수쪽을 우리가 같게 만들어주면 돼. 2의 제곱에 50제곱 하면 얘네들의 3분의 4의 50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1보다 더 커. 밑이 1보다 커지기 때문에 얘네들 항상 1보다 크기 때문에 누가 더 커?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크구나 이렇게 비교하면 되고 근데 10번과 10번의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0과 1 사이이긴 한데 밑이 이미 미지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기 비교할 때 우리가 뭐 해줘야 돼? 지수의 크기. 우리가 이제 부등식을 풀 때는 미세 조건을 가지고 거꾸로 지수의 범위를 찾아줬잖아. 어디서? 이런 데서. 밑이 주어져 있을 때 미세가 이렇게 x가 들어있는 경우는 미세 조건에 따라서 지수 가지고 크기 비교를 해서 부등식을 풀었으면 여기서는 자, 대소관계를 찾기 위해서 반대로 가는 거야. 두 수 전체의 값의 크기 비교. 앞에하고 구분이 되지. 앞에는 이미 뭐라고 되냐면 x의 x제곱이 누구보다 x의 2x제곱이 더 커. 그러면 밑이 1일 때와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0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나눠놓고 지수끼리 크기 비교해서 x의 범위를 찾아준 거였으면 여기는 반대로 x의 범위를 주고 이 전체에 대한 크기 비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10번에 1번 같은 경우는 먼저 누가 먼저 나와야 돼? 지수끼리의 크기 관계가 먼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지수끼리의 크기 비교가 먼저 되고 지수의 부등호의 방향이 결정된 다음에 뭐가 된 거야? 전체에 대해서 두 수의 크기 비교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앞에 있는 문제와 뒤에 있는 문제는 풀이 과정이 반대야. 앞에서는 밑을 먼저 놓고 지수끼리 크기 비교해서 x의 범위를 잡았고 이 경우에 두 수 사이에서의 x를 가지고 있는 얘네들 사이에서의 크기 비교할 땐 지수의 크기 비교가 먼저 된 다음에 전체에 대한 부등호의 방향이 결정됐다는 거. 차이점은 그거
라는 거. 그 다음에 가로 2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밑이 서로 같은 모양을 하면서 진수 가지고 어떤 크기 비교를 하라고 하면 뭘로 놓고 들어가라고? 지금처럼 로그 A에 X라고 하는 이런 함수에 대해서 함수값끼리 크기 비교한다라고 생각하고 로그 A의 X 그래프 그려놓고 함수값을 크기 비교하면 이 A, B, C 전체에 대한 크기 비교가 가능해. 그러니까 이건 그래프 가지고 비교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고 합니다. 일단 개념은 일단 로그 부등식까지는 여기까지.